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또 현재는 어느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는 아래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 개념도입니다. 좌파 정권의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한미동맹이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초에 미국과 일본이 없었으면 성립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만 일제치하가 없었다면,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조금만 늦게 했더라면 한반도 지배자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공사나 처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항복의 근원은 미국이죠. 미국과 일본이 무조건 옳다는 게 아니라 중공, 북한과는 태생부터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폭 2m, 길이 10m가량의 거대한 돌덩어리를 폭 1m, 길이 10m의 크기로 나누는 방법을 아세요? 망치 하나와 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큰 힘 들이지 않더라도 쪼개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지라도 돌덩어리에 정을 대고 망치질을 쭉 해가면 어느새 쪼개집니다. 문재인이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겉보기엔 거대하고 단단해 보여서 끄떡없을 것 같지만 방법을 아는 이에겐 식은 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문재인은 단순한 인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작업 지시를 북한과 중공이 하고 있으니 이대로 두면 체제는 반드시 전복됩니다. 지독한 가난에도 반세기 이상 김씨 독재를 유지한 북한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면서도 세계 자유시장에서 어떻게든 생존해온 중공입니다. 방법을 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행운을 만나 잠시 시간은 벌었지만 우리는 무기력하게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엎어야 할 때 엎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5년을 이렇게 허비하고도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죠. 역같은 대선판에 개탄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간 우리가 보내는 환호로 완장을 차고 우리가 후원한 돈으로 먹고 산 자칭 지식인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수 파리, 박근혜 파리는 무슨 대목 장사하듯 했고 기본이 반문 콘텐츠였는데 지금 와서 한다는 소리가 맹목적인 반문은 위험하다.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이들이 할 말은 아니죠. 남은 임기 동안 문재인은 최선을 다해서 망치질을 할 겁니다. 4.3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부정선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치 방역을 통해 국민을 의식화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6.25 오동란을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상실할 위기에서 자유를 수호한 미국을 침략자로 공식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살인마가 인권 변호사일 수 없듯 남로당이 사회 정의를 외칠 수 없죠. 4.3 사태가 이렇습니다. 일본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한 날 문재인은 우리는 보이콧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거의 포기한 모양새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결정한 문제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섬뜩합니다. 노무현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꺼냈을 당시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였던 리처드 로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다.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 대로 해주겠다. 섬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무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독자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종전선언 반대는 친일 반역적이다라고 했더군요. 상황이 이쯤 되자 마침내 외신은 한국의 한미동맹 이탈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절대 이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맞고 걸레짝이 되어 끌려가느냐 아니면 세계 자유의 최전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역대급 혜택을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전자의 경우면 일본이 제국화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엔 2등 국가 일본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의 선택을 받게 될 겁니다. 일본이 중공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단순 발언에 그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더욱이 아소 다로는 중공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여 개입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아소 다로가 가진 중량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를 역임했고 발언 당시 부총리였으며 지금도 중의원이니까요. 이런데도
문재인 패거리가 참 조용했죠? 중공도 조용하네요. 물 밑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하필 이런 상황에 이재명이 대선을 뛰고 있군요. 민심의 한풀이를 위해서라면 문재인을 기꺼이 쳐넣을 이재명인데요. 문재인이 왜 교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미일과 대립하는 중공과 북한이 이재명을 원한다는 뜻이죠. 이걸 달리 말하면 이재명이면 한국은 걸레짝 된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불바다가 현실이 될 수 있으며 강성 노조가 국민을 상대로 무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공이나 북한이나 모두 스탈린의 영향을 받았을 뿐 근본은 마르크스의 사상이며 레닌의 혁명 방법론에 있습니다. 레닌의 방법론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가 사법 권력을 가집니다. 군대와 경찰도 프롤레타리아가 대신합니다. 일본 자위대가 포함되는 미 연합군의 한반도 상륙이라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어도 세상 망할 일은 없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오늘의 망국을 초래했죠. 설마? 는 없습니다.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목적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미군이 왜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단독 훈련을 할까요? 또 일본이 육해공 모두에서 미군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유사시란 한국이 이탈한 상황을 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는 질병청이 학교에 찾아가는 한신 강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직 세상을 모르고 신념이 연글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임상하겠다는 겁니다. 설마? 했더니 이런 세상이 왔네요. 이재명을 두고도 설마. 하게 되면 진짜 불타오를 겁니다. 김부겸이 미접종자 800만 명 때문에 전염병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죠? 근데 우리나라 나이별 인구 분포를 보면 18세 미만이 약 700만 명이에요. 통계상 18세 이상 기준으로 0세부터 고령층까지 전 국민 중 약 800만 명이 미접종이라면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고작 100만 명뿐입니다. 그런데 국민 탓을 하고 있네요.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상대로까지 강제 접종을 추진하고 있고 시스템 미비로 지연되었을 뿐 한신 패스도 시작됐습니다. 대다수가 의식화된 탓에 이미 야성을 상실한 국민은 그저 얌전하고 조용할 뿐이죠.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결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형성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사기 탄핵이 이렇게 묻혔습니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 국민이 이재명에 저항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리만 목 놓아 통곡하는 상황. 어느 것이라도 이재명에게 통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롤레타리아가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군대와 경찰을 대신합니다. 이래도 누구든 상관없는지요? 정말 무책임하게. 좋아요. 개수의 환장에서 입맛에 맞는 말들만 골라서 할 겁니까? 그리고 세상이 뒤집히면 남 탓하려고요? 울고 싶을 만큼 진심으로 걱정됩니다.